네, 착석하시기 전에 먼저 인사드리고 앉겠습니다. 네, 차렷, 네, 경례, 네, 착석 부탁드립니다. 네, 영화 승부의 연출을 맡은 김영주라고 합니다. 네, 예, 이 추운 날씨에 이렇게 많이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우진 배우님. 네, 남기철 프로바둑 기사 역할 맡은 조우진입니다. 오늘 함께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유익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문정희 배우님. 네, 정미화 역의 문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많이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이병헌 배우님. 네, 반갑습니다. 이병헌입니다. 이렇게 영화에 관심 갖고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전승필 역의 고창석입니다. 예,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용각 역할의 현봉식입니다. 예, 많이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기자님들이 가득 자리를 메워주셨는데요. 네, 먼저 기자님들께서 질문 준비하시는 동안 먼저 저희가 준비된 질문 한두 개만 드리고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우분들께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배우분들 모두 극장에서 함께 영화를 관람하셨는데요. 극장에서 영화를 관람하신 소감과 함께 인물을 연기할 때 가장 중점에 둔 부분이 무엇인지 부탁드립니다. 먼저 조우진 배우님부터. 오랜만에 또 감상하게 되는데 좀 감회가 남다르기도 했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좀 거창한 표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존경하는 우리 이병헌 형님의 화려한 타이틀 방어전을 목격한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참 명언이 많은 그런 작품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또 새삼 들었었고요. 그런 명언들이 네, 많은 훌륭하신 선배님들께서 또 배우님들께서 읊었을 때 보석처럼 빛나는 그런 순간을 저는 목격을 할 수 있었고요. 그림자 같은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기철 기사는. 그래서 최대한 청자이자 화자이자 이 순간들을 진정성 있게 목격을 하고 또 호흡으로 담아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이 사제의 대결, 화려한 사제의 대결의 진정한 의미에 좀 일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는데, 네, 여러분들께서 보시게 되면 어떻게 말씀을 해주실지 저도 뭐 궁금하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어 문정희 배우님. 저는 지난주에 공교롭게도 기회가 있어서 한번 보게 되었고 오늘 또 다시 감상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제가 최근에 저희 영화이지만 영화를 보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힐링이 되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배우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주기도 하는 게 그런 자리가 사람이 사는 때 그런 기회들이 늘 오는 것 같은데 저는 이런 따뜻한 영화를 많은 분들이 같이 또 나누고 또 그래서 더 너무 자극적이지 않은데 엄청 자극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굉장히 신선했는데 많은 분들이 또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정미화 역을 하면서 실존 인물이셨고 그 조은현 국수님의 아내였지만 좀 아무래도 당차고 가장 그 국수님 옆에서 뭐 일심동체라는 그런 사제성어가 있었었지만 같은 마음을 갖지만 또 그 창호가 들어오면서 그러지 못한 마음들을 여러 가지로 복잡한 상황이었지 않나 싶어서 제가 고민이 많았었는데 또 막상 실제로 연기할 때 그런 어려움들이 사실 실제 있었어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어서 순간순간 굉장히 그 망설였던 것들을 이렇게 넣고 싶은 표현하고 싶었던 그런 순간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잘 표현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많은 분들이 또 진짜 관심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년 만에 극장 컴백과 타이틀 방어전에 나서는 이병헌 배우님, 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처음 시나리오도 읽고 또 승부의 그 여러 가지 자료 화면을 이제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서 정말 이렇게까지 드라마틱한 일들이 실화로 있었다라는 것이 믿기지 않을 만큼 너무나 드라마틱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두 레전드가 이러한
어떤 사연이 있고 또 이러한 어떤 과정을 지냈다는 게 너무나 흥미로웠고 그래서 이제 하기로 했는데 막상 촬영을 하면서는 가장 중요한 것들이 보면 바둑판 앞에서 거의 감정 변화 없이 모든 그 지나는 모든 시간들을 보내야 하는데 그런 어떤 무표정하고 정적인 가운데 그 안에서 폭발하는 감정들도 있을 거고 또 굉장히 절망스러운 감정도 있을 거고 이런 여러 가지의 극단적인 감정들을 정적인 가운데 표현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에 가장 신경을 좀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네, 고창석 배우님. 저는 뭐 영화계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전체적으로 다 이게 많이 어려운 시기인 것 같은데 이 영화 승부가 이 어려운 시기를 좀 견뎌내는데 좀 조금이나마 좀 이바지를 했으면 좋겠다.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좀 재밌게 보고 또 이 영화를 사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제가 맡은 전승필은 그야말로 바둑을 사랑하고 바둑 프로 기사님들을 사랑하고 이게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역이라서 이 주인공 두 사람보다 기뻐할 땐 더 기뻐하고 슬퍼할 땐 더 슬퍼하는 그런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현봉식 배우님. 저도 오랜만에 영화관에 이게 되게 설레이고 가슴 뛰는 이게 기분이 되게 오랜만인데 저희 영화가 많은 분들에게 이런 감정들을 많이 전달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처음 저는 시나리오 받았을 때 내가 이런 큰 역할을 해도 되나? 이 대단한 선배님들과 함께 현장에 있는 게 참 영광이겠다. 이분들 연기에 해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참여하게 됐습니다. 리빙 레전드 조훈영 국수의 7.8기 스토리를 이제 영화기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지점과 드디어 영화관에서 이제 개봉하게 되었는데요. 그 소감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항상 가장 기본적으로 잊지 않았던 거는 이제 뭐 저 또한 바둑을 뭐 하나도 모르는 입장이었고 이렇게 바둑을 모르고서도 이 영화를 보는 데에는 문제가 없어야 한다라는 게 일단 가장 큰 원칙이었고요. 그 기본 토대 위에서 뭐 여러 가지로 디벨롭하고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극장에서 영화를 세상에 이제 내놓게 됐는데 뭐 그냥 뭐 그것만으로 되게 기쁘고 감격스럽고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저 위드 뉴스 김영식입니다. 작품 잘 봤습니다. 너무 재밌게 잘 봤고요. 너무 작품 잘 나온 것 같아서 보기 너무 잘 봤습니다. 배우분들 전체적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각 배우분들마다 어떤 역할 배분이 잘 나뉜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병헌 배우님이나 유아인 배우님이 나와서 주연적 하셨지만 각 배우분들의 어떤 배분이랄까요? 그런 것들이 잘 나눈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배우님들이 어떤 각자 공들였던 장면들이나 감정들이 어떤 게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런 정적인 가운데서 표현하는 그런 어떤 작은 어떤 움직임들과 또 작은 눈빛의 떨림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이 안에서 막 크게 움직이는 감정들을 표현하는 그런 부분들이 그 가장 어렵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좀 신경 쓰면서 했던 그리고 하면서도 재미를 느꼈던 그런 부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조은현 구단의 인생이 사실 우리나라 최초로 세계 대회에서 우승을 한 그리고 그 이후에도 뭐 너무나 많은 기록들을 가지고 계신 그런 국수님이 자기가 집에서 계속 가리키며 키웠던 그런 제자에게 지고 난 이후에 계속 패배를 하고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 계단 한 계단 예선을 밟아가며
수많은 경기들을 해서 다시 정상으로 올라가는 데까지 그 기분이라는 것이 영화에서는 뭐 어쩌면 한 줄 대사로 초심을 찾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뭐 이런 정도의 대사 표현으로 됐지만 실제 그 마음은 상상하기 힘든 정도의 어떤 마음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부분들을 연기하고 또 그 감정을 읽어내는 것이 그걸 내 거로 만드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다음 고청섭 배우님이 공들였던 장면. 저는 뭐 공들였다기보다 어쨌든 이게 뭐 바둑을 못 두시는 분도 재밌게 보는 영화지만 어쨌든 바둑 영화인데 또 전승필이라는 역할이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바둑을 되게 사랑하는 사람 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이 바둑에 대해서 좀 관심을 둘 수 있게끔 바둑이 저렇게 재밌는 건가 저렇게 치열한 건가 그런 어떤 바둑에 대한 어떤 좋은 시선이 될 수 있도록 좀 그게 제가 좀 생각을 전승필이라는 역이 가지고 있는 제일 큰 역할 중에 하나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에 이제 좀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통해서 바둑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바둑을 사랑하는 그런 인물로 좀 잘 보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다음 현봉식 배우님. 네. 저도 바둑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영화를 보신 분들이 이 바둑에 대해서 흥미나 호기심이 생길 수 있게끔 좀 보여주는 것에 좀 더 치중해야 되겠다고 영화 시작 전에도 바둑 알 놓는 것부터 연습을 많이 했는데 영화에서는 좀 제가 촬영은 못했고요. 일단 준비는 많이 했지만 보여드린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서 좀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네, 문정희 배우님. 네. 저는 그 같은 집에서 이창호 어린 시절부터 그 아이와 함께 또 이렇게 조은현 국수의 아내로서 있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위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이겨도 어렸을 땐 당연히 창호가 어렸을 땐 그쪽 편을 들 수 있지만 창호가 스승을 이기고 나서부터의 그 조국수 옆에서 서포트하는 어떤 그 마음은 사실은 굉장히 어렵고 그 마음을 대변하기가 또 쉽지 않은, 그래서 조금 더 당차고 되려 제가 바둑을 직접 두진 않지만 정말 마음을 숨기면서 그 둘을 바라보는 어떤 그 좀 품을 수 있는 여자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실제로 그 정미화 분의 그 당찬 어떤 그 얘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정말 대단하시다고 저 개인적으로도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들이 좀 잘 표현되기를 원했습니다. 네, 조진 배우님. 네, 어쩌다 제가 그 남기철 기사 역할 맡아가지고 조훈현 국수, 이창호 국수 이 두 국수님들께 생각과 마음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에 이 조언 아닌 조언을 건네는 장면들이 꼭 한 장면씩 있더라고요. 정말 어떻게 해야 정말 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고 보시는 관객 여러분들로 하여금 마음의 전환을, 생각의 전환을 좀 가질 수 있게끔 할까. 네, 그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정말 많이 했었고요. 감독님한테도 여러 가지 시도를 한번 해보겠다라고 말씀드렸었고, 그 담백함을 좀 담아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정말 어려웠었고요. 이 담백함이라는 게 정말 어려운 거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또 깨닫게 됐었고, 저희 영화에도 나옵니다만은 무심과 성의 사이에서 어떤 것을 택하고 무엇을 내가 필요로 하나, 네, 이 역할로서 또 역할이 얘기하는 그 대사가 담는 의미가 과연 어떤 쪽이 더 맞을까? 저 또한 많이 고민하면서 참여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엑스포츠 뉴스 오승현 기자입니다. 영화 너무 함께 숨죽이면서 재밌게 잘 봤습니다. 저 이병헌 배우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징어 게임으로 전 세계의 사랑도 받고 기록도 세우고 오셨는데 2년 만에 한국 극장에 복귀하신 뭐 기대나 부담감이 또 있으신지, 또 오징어 게임으로 세계 1등도 찍어보셨는데
항상 계시던 최고의 자리에서 패배를 해보신 느낌을 연기한 기분도 궁금합니다. 영화를 저희가 만들고 후반 작업 다 끝내고 영화를 첫 이제 관객들한테 극장에서 선보일 때 어느 상황에서 그건 긴장되고 막 기대도 되고 이게 과연 관객들에게 이 감정들이 어느 정도까지 전달이 되고 또 얼마나 좋아해 주실까에 대한 그런 긴장이 늘 있어요. 하지만 그런 긴장보다도 저는 사실 이 영화가 뭐 감독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우여곡절 끝에 결국 관객들을 스크린으로 만나게 된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굉장히 저는 너무나 설레고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굉장히 뛸 듯이 기뻤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일단은 너무나 기분이 좋고 영화 안에서의 실패 그 조은현 구단의 역할이 실패하는 그런 장면들이 그게 결국 실제 있었던 일이지만 어떻게 저렇게까지 드라마틱한 일이 생길 수가 있을까? 그렇게 가르치고 또 내가 제자에게 지고 또 그런 제자에게 매번 도전하는 그런 어떤 상황들이 실제 일이라고 믿어지지 않을 만큼 참 드라마틱한 그런 어떤 상황이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영화를 찍으면서 그 조은현 구단을 만나 뵙고 이거는 뭐 그냥 다른 별개의 에피소드인데 조은현 구단과 그 올린의 실제 주인공이었던 차미수 선생님이 서로 어린 시절부터 아주 절친이라는 이야기를 저는 올인 때부터 차미수 선생님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조은현 선생님을 만나 뵙고 그 말씀을 드렸더니 아 진짜 저랑 친한 친구라고 어릴 적부터 계속 서로 바둑을 두고 했던 양반이라고 그렇게 이제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문득 든 생각이 이 영화 안에서의 그런 어떤 엄청난 승부들과 또 내가 이기려고 하는 도전하는 마음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갬블러가 가지는 사실은 올인이라는 드라마도 승부에 대한 이야기고 또 승부사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 굉장히 많이 일맥상통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하면서 촬영을 했었던 것 같아요. SR타임즈 심우진 기자입니다. 영화 재밌게 잘 봤습니다. 감독님과 이병헌 배우님께 질문을 좀 드릴게요. 감독님께는 그 당시에 이제 영화를 보면은 이제 그 당시의 브랜드 로고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 그 시대 고증 관련해서 좀 이제 작업을 하시면서 좀 어려우셨던 부분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뭐 기본적으로 뭐 바둑을 몰라도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영화를 만드셨다고 하셨는데 그 이외에도 관객분들에게 이제 영화적 재미를 주고자 좀 어떤 그 영화적으로 재미를 주고자 좀 중점을 주신 뭐 음악이나 촬영이나 편집 부분의 연출 포인트는 무엇인지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병헌 배우님께는 이 아까 이제 뭐 무표정하고 정적인 가운데 폭발하고 절망하는 감정 연기 부분에 좀 중점을 두셨다고 하셨는데 현장에서 이런 연기를 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감정선 연기가 있었다면 어떤 부분이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증 관련해서는 뭐 저희 미술 소품이나 뭐 의상이나 또 그리고 공간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저희가 되게 지금 쉽게 찾거나 촬영을 진행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없어가지고 네, 뭐 공간 하나를 뭐 4군데 5군데로 찢어서 어쨌거나 그 시대를 담으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게 어쨌거나 그 두 실존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 좀 이제 어느 순간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저희도 큰 얼개는 고증을 따르되 좀 극적인 효과를 위해서 뭐 예를 들면 영화상에서 스승과 제자가 만나는 첫 만남을 가지는 타이밍이라든가 아니면 또 실제로 영화사에서는 첫 대결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게 또
실제로는 첫 번째 대결이 아니었어요.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영화적으로 차용을 했고 또 뭐 실제로 뭐 조은현 국수 같은 경우에 그렇게 뭐 영화에서처럼 이렇게 완강하게 몰아붙이는 식으로 훈육을 하시지도 않았고 또 그 어린 시절 창호 같은 경우도 뭐 실제로는 아마 바둑을 접하기 전에 자서전을 보면 이창호 국수 본인이 이제 되게 장난꾸러기고 쾌활하다라는 그런 문구가 있어서 이제 거기에 기대서 이제 본인의 바둑을 찾기 전까지는 좀 아이다운 면을 좀 부각시키면서 성인 배역과 좀 차별화를 두도록 그런 식으로 이제 고증 안에서 좀 절충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두 번째 질문 같은 경우는 바둑을 아까 몰라도 제가 보실 수 있다는 그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래서 그 영화상의 메인 두 대국을 되게 좀 차별화해서 갔거든요. 그리고 첫 대결 같은 경우는 그 두 사람의 격렬한 감정 시퀀스라고 생각을 해서 되게 느린 호흡과 인물의 어떤 감정 위주의 호흡 그리고 편집 호흡도 되게 느리게 그렇게 진행을 했었고 이제 마지막 파이널 대국 같은 경우는 뭐 두 사람 다 이제 어느 정도 승부에 초연해진 한층 더 성장한 모습을 담고 싶어서 되게 대국을 즐기는 것처럼 바둑을 더 달라고 이렇게 선배님께도 말씀드렸고 예,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고 또 이제 스포츠 중계를 하듯이 좀 템포감 있는 음악과 또 저희 바둑 캐스터의 해설 이런 것들을 좀 차용해서 좀 스피디하고 정말 뭐 축구 경기나 야구 경기를 보듯이 좀 즐기실 수 있게 그렇게 주안점을 뒀던 것 같습니다. 네. 매 대국에서 많은 신경을 쓰기도 했고 또 시나리오 읽는 와중에도 굉장히 인상 깊은 그런 어떤 장면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 역할이 아니고 문정희 씨가 맡은 이제 그 역할이 참 드라마틱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한 집에 자기 남편과 또 그리고 아들처럼 이렇게 키우는 제자가 결승에 함께 차를 타고 갈 때 그녀의 마음은 어땠을까? 아들과 또 자기 남편이 함께 그런 결승전 시합을 치러야 하는 그런 한 차에서의 그 묘한 공기 그리고 또 돌아올 때 터벅터벅 둘이 올 때 그런 어떤 마음들 집에서 두 사람을 또 서로 각기 다른 방이지만 그런 이렇게 양쪽에 있는 모습들을 바라보는 그분의 그 마음은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을 때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저는 시나리오 읽을 때도 그렇고 또 촬영을 하면서도 굉장히 드라마틱한 장면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고 뭐 이거는 사담이지만 한번 좀 인상적이었던 순간은 제가 처음 이제 헤어를 8대2 가르마로 뒷가발을 쓰고 이렇게 분장을 하고서 이렇게 거울을 봤을 때, 야 이것도 참 재밌다. 이렇게 시대를 이렇게 헤어스타일로 이렇게 고증을 하니 굉장히 그럴듯해 보인다. 그리고 되게 보는 사람들도 재밌겠다. 라고 생각하고 촬영 현장에 가서 현봉식 씨를 봤는데 현봉식 씨를 보자마자 졌다. 내가 졌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감독님한테 질문 드리겠는데요. 하여튼 감독님 좋은 영화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고 너무 오랫동안 고생을 진짜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마음고생을. 근데 하여튼 지금 금기어는 아니니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하여튼 지금 이병헌 씨하고 유아인 그 시절의 최고의 배우들을 캐스팅했을 때 굉장히 많이 기뻤을 것 같고 그 당시에 세상을 얻었을 것 같은 느낌이었을 텐데 지금 이렇게 오랜 시간 마음고생하시고 지냈는데 하여튼 그 마음고생하시면서 그 어려웠던 감정 또 어떤 걸 느꼈는지 좀 궁금하고요. 또 이렇게 영화를 보니까
유아인 씨가 연기를 너무 잘해가지고 잘했는데 지금의 감정은 유아인 씨의 감정은 지금 미움인지 아니면 영화를 보면서 느끼는 그 연기에서 오는 그 사랑인지 그 미움과 사랑 중에 어느 게 큰지 그거를 좀 얘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마음 같아서는 따로 술 한잔 하면서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뭐 말씀해 주신 대로 그때는 진짜 세상을 사실 이병헌 선배님이 먼저 캐스팅이 되셨는데 뭐 그것만으로도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는데 뭐 또 덤으로 하나 더 이렇게 얻은 것 같아서 되게 기뻤고 그만큼 또 부담감도 되게 뭐 많았고 뭐 그랬던 것 같고요. 뭐 글쎄요. 그냥 뭐 이렇게 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뭐 사실 뭐 주연 배우로서 좀 뭐 어떻게 보면 네, 좀 무책임할 수도 있고 좀 실망스러울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뭐 사실 배우이기 이전에 사회 이제 구성원으로 잘못을 또 네, 범했고 또 그에 따른 처벌을 받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뭐 사실 뭐 그 부분은 뭐 더 제가 뭐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고 그냥 개인적인 소회를 그냥 밝히면 영화에 나왔던 대사처럼 뭐 약간 진짜 지옥 같은 터널에 뭔가 갇혀 있는 그런 느낌이었고요. 이제 그 안에서 뭔가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었기 때문에 좀 뭐 더 막막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어쨌건 이제 저 출구 쪽에 한 줄기 빛이 개봉이라는 빛이 이제 보여가지고 그래도 좀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고 뭐 되게 뭐 감격스럽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뭐 네 자세한 얘기는 따로 네, 술 한잔 하시면서 네 그런 것 같고 그냥 저 못지않게 또 저희 함께했던 배우들과 또 그리고 스태프들도 예, 이 개봉을 저만큼이나 기다렸는데 예, 그래도 같이 감동해준 또 얼굴들이 막 스쳐 지나가고 네,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하는 네, 요즘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독님 감독님이랑 이병헌 배우님 질문이 있는데 저도 유아인 씨 질문인데 죄송합니다. 그 작품을 실제로 보고 나니까 굉장히 만족도도 높게 가져갈 수 있는 작품인 것 같고 재미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게 유아인 씨 개인적인 문제로 잡음이 많고 이제 개봉만 남다 보니까 관객들이 보기에는 이 영화가 딴 것보다 그냥 유아인이 나온 영화로 지금 그냥 인식이 된 것 같아요. 타이틀이 그거에 이제 잡혀 먹힌 것 같은데 이 개봉을 딱 앞둔 시점에서 관객들한테 이 영화가 좀 어떻게 봐주셨으면 좋겠는지 이 자식 같은 작품 개봉을 앞두고 감독님이 좀 할 말씀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병헌 배우님은 이 개봉 전에도 이제 유아인 씨 분량이 편집이 절대 없다고 했는데 오늘 진짜 작품을 보고 나니까 유아인 씨 분량을 편집하면 이 작품이 진짜 성립이 안 되는 그런 영화인 것 같았는데 같이 호흡하시면서 유아인 씨 배우로서 맞춰보니까 어땠는지 그 부분도 궁금합니다. 그냥 뭐 원론적인 말씀밖에 드릴 수 없을 것 같고 그냥 뭐 사실 뭐 선택과 판단을 하는 건 또 대중들의 몫이니까 뭐 그걸 제가 강요할 수는 없겠지만 그냥 저는 그냥 영화를 있는 그대로 그냥 봐주셨으면 하는 좀 어려운 부탁을 드리고 싶고 예, 뭐 본의 아니게 또 영화가 이렇게 세상에 나오기 전에 상처를 많이 이렇게 받게 됐는데 뭐 좀 따뜻한 마음으로 뭐 연고라도 발라주신다는 심정으로 좀 영화를 따뜻하게 좀 바라봐 주셨으면 뭐 좋겠다는 그런 원론적인 네,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네. 승부를 하게 되고 그리고서 이제 다음 캐스팅들을 들으면서 저도 굉장히 기대감이 커지고 이제 막 설레였었어요. 아, 되게 재밌게 촬영을 우리가 하겠구나. 이런 배우들과 함께 한다면 또 개인적으로는 유아인 씨하고 처음 호흡을 맞춰보는 그런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지점도 굉장히 궁금했고
저희가 촬영을 하면서 근데 사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과묵한 그런 어떤 후배였어요. 그래서 막 많이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하고 우리가 씬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또 뭐 회식도 많이 하고 뭐 이런 상황들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진짜 서로가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들을 많이 못 가졌었는데 현장에서 그 역할에 몰입하고 또 서로 함께 리허설을 하면서 막 대사를 맞춰보고 하는 그런 시간들에는 굉장히 진지한 그런 모습들을 보였어서 저 또한 이런 굉장히 저도 그 씬 안에 빠져드는데 굉장히 좀 용이했던 뭐 그런 기억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실제 이야기를 모티브로 해서 영화를 만들다 보니까 좀 궁금한 점이 감독님께 한 2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창호 기사의 성격이 그러니까 초반에는 굉장히 활기차게 느껴지다가 이제 유아인 배우로 바뀌면서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그 돌부처 같은 모습으로 확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로 좀 봐야 될까? 그러니까 어떤 스승인 조은영 국수와 지내면서 성격까지 좀 바뀌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조우진 배우가 연기한 남기철 기사 같은 경우는 이제 조은영 국수가 어려움에서 일어날 때 큰 역할을 하는 역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인가 이게 좀 궁금하기도 그리고 애매하게 좀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발언 중에 이제 어떤 고증에 절충을 뒀다라는 의미가 영화적 재미라든가 어떤 메시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뭐 조금 변형을 시켰다 이렇게 좀 봐야 될지 그리고 그렇게 만약에 생각을 하시고 영화를 제작하셨다면 이 영화가 주는 메시지는 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이 부분을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창호 같은 경우에 이창호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인이 되면서 뭐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뭐 그런 요인도 있겠지만 어려서부터 이제 뭐 타지에서 생활한 뭐 그런 요인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자신의 바둑을 찾아가는 여정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더 몰두하다 보니까 좀 자기 스스로 더 내면으로 들어간다는 느낌으로 저는 설정을 했었고요. 그래서 뭐 또한 이제 그 어린 나이에 나이 많은 연장자들과 계속 대국을 치르면서 이제 그런 어떤 자기만의 방어 기제 같은 게 발현되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생각으로 그렇게 접근을 했던 것 같고 남기철 구단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자료 조사들을 하면서 이제 월간 바둑이라는 잡지를 되게 70년대 것부터 쭉 정독을 했었는데 너무 뭐 많은 무협지에 나올 법한 기사들과 뭐 개짜 기사들부터 해서 되게 많은 캐릭터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떤 그런 여러 캐릭터들을 좀 조합해서 창조해낸 인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은 이제 타임라인 같은 경우는 극적 효과를 위해서 뭐 약간 실제 있었던 일의 어떤 타이밍과 좀 어긋나게 배치를 하는 선택을 했고 아마 두 분 그러니까 조은현 국수와 이창호 국수 두 사람의 얘기는 아마 큰 틀에서 고증에 최대한 충실하려고 했고요. 하지만 또 이게 극영화다 보니까 또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뭐 이제 최대한 실제 이야기를 좀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취사 선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스포츠동화 이승미 기자고요.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그 바둑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데도 굉장히 스릴러 영화를 보는 듯한 느낌도 있고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요. 그 조은영 구단을 연기하신 이병헌 배우님께서는 이 바둑 연기를 하시는 것도 보는 거랑 다르니까요. 얼마나 이 대국이나 이런 바둑의 룰과 관련돼서 이해를 하시고 파악을 하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 연기 잘한다는 말 이제 지겨우시겠지만 뭔가 이런 새삼 되게 그
제자택치고 소인배스러운 연기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혹시 그런 비슷한 상황에서 뭐 후배가 배우님의 뭔가 커리어나 이런 거를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신다면 혹시 조은현 구단과 비교해서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은지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사실은 제가 바둑을 어떻게 두는지 그리고 바둑을 어떻게 하면 잘 두는지에 대한 것은 저한테는 급선무는 아니었어요. 바둑을 두는 사람들의 가지는 그런 일반적인 눈빛과 어떤 행동과 그리고 손짓과 그 사람들의 마음가짐과 그리고 크게 자기가 질 것 같다고 생각했을 때 그런 어떤 느낌들 그리고 자기가 이길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기는 어떤 포인트에서에 나오는 그런 어떤 버릇들 그런 것들을 일단은 좀 많이 캐내고 발견하는 쪽으로 많이 좀 노력을 기울였었고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바둑을 놓고 또 바둑을 걷어가고 돌들을 걷어가고 또 빽빽하게 있는 바둑 돌들 안에 거침없이 다른 바둑 알들을 건드리지 않고 놔야 하는 그런 어떤 그런 기술들은 반복의 노력밖에는 어떤 방법이 따로 없었어요. 그래서 영화가 결정되자마자 바둑판을 집에다가 이제 갖다 놓고 계속 아들하고 같이 영화가 끝날 때까지 틈만 나면 바둑을 두진 않았습니다. 솔직히 오목을 뒀는데 그래도 그 돌을 놓고 돌을 치우고 하는 것들을 내가 익숙하게 연습을 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연습이었던 거고 그리고 이 안에서 그 진짜 소인배 같이 그런 어떤 쪼잔한 그런 모습들은 사실은 크게 연기할 필요가 없었어요. 제 안에 이미 너무 많은 그런 소인배 같은 모습이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 없이 했었고 연기가 정말 뭐 어떤 까마득한 후배가 그렇게 뭐 근데 연기라는 것은 사실 뭐 이렇게 바둑과 같이 누군가를 이기고 지구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연기는 오히려 상대방의 연기가 훌륭할수록 저 또한 같이 살 수 있다고 더 빛난다고 생각을 하는 생각이 제 생각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후배가 생긴다면 정말 되게 오히려 영화의 그 어떤 전체적인 질을 위해서 훨씬 더 나한테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편이에요. 저 감독님께 질문 하나 드리고요. 오늘 자리하신 모든 분들께 질문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독님께는 이 점을 좀 여쭙고 싶은데요. 이 영화의 주인공을 좀 조은현 구단으로 봐야 할지 이창훈 구단으로 봐야 할지 개인적으로 조금 헷갈렸습니다. 이제 조은현 국수가 이창훈 국수에게 처음 지고 그 이유는 약간 좀 어떤 면에서는 에필로그처럼 느껴지기도 했는데요. 좀 더 이 조은현 국수의 서력을 좀 더 메인 줄기로 잡으실 수도 있으셨는데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자극적이지 않은 좋은 드라마를 본 느낌이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자리하신 분들께는 왜 이 영화 승부를 극장에서 봐야 하는지를 짧게 한마디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업 단계부터 계속 뭐 여러 라인으로 이제 작업을 했었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이 조은현, 이창호 이 두 사람은 서로를 이렇게 논하지 않고는 사실 뭔가 제대로 설명을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뭐 대본도 그랬고 뭐 촬영이나 뭐 편집 부분까지에서도 사실은 그 밸런스를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뭔가 그러니까 이야기의 무게추가 조은현에게 있지만 이거는 뭐 두 사람의 대결과 그리고 성장담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어떤 대국에서 승자가 패자가 나뉘었을 때도 뭐 때에 따라 뭐 어떤 때는 승자에게 마음이 가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패자에게 마음이 가기도 하는 그런 감정들을 좀 불러오게 하고 싶었고요. 예, 그래서 그런 밸런스에 되게 유의하면서 이렇게 작업을 했던 것 같고 말씀해주신 대로 또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야기의 무게추가 조은현이라는 캐릭터에 있지만 그래도 예, 이건 두 사람의
네, 어떤 얘기라고 저는 네,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조우진 배우님부터 순서대로 말씀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순간 심기일전과 절치부심의 마음을 품고 계신 분이 많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짐작을 해보는데요. 그런 분들께서 꼭 찾아보실 만한 필요한 그런 영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같이 보시면서 공유하시면서 그분들께 선물 같은 영화였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임정희 배우님. 네. 저는 가만히 있어도 정말 땀이 나고 이게 뭐야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마 그 바둑알과 그 두 사람의 심리를 따라갔을 때 어떤 오는 짜릿함인 것 같거든요. 그거는 사실은 극장에서만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흥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가족 영화이기도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족 영화, 성장 영화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뿌듯하고 많은 분들이 보셔도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기자분도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좋은 기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극장에서 보면 훨씬 더 좋을 거라는 것은 아까 제가 이제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둑을 두는 그런 어떤 장면들이 굉장히 중요한 장면들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정말 마음속은 활화산 같은 그런 어떤 극단적인 감정이 있지만 아주 정적인 가운데 눈빛으로 연기해야 하는 그런 어떤 감정 변화들은 이 스크린으로 느끼시는 게 훨씬 더 디테일한 그런 어떤 감정들까지도 다 받아가실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극장에서 봐야 하는 이유를 들자면 저는 그런 이유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영화 승부는 필요 없는 자극이 없는 착한 영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게다가 재밌기까지 하니까 사실 음식으로 따지면은 뭐 맛도 좋고 몸에도 좋은데 안 보실 이유가 없는 영화 승부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물론 그냥 봐도 재밌는 영화지만 극장이란 공간이 그런 것 같아요. 작품을 집중해서 보면서 온전히 다 느낄 수 있는. 근데 극장 이외의 공간에서는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이왕 볼 거 곱절로 재밌게 극장에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렇게 저희 영화에 관심을 갖고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정말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스크린으로 관객분들을 만나게 돼서 너무나 참여한 배우로서 설레고 기분 좋은 그런 어떤 순간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당연히 영화 잘 됐으면 좋겠는 게 이제 참여한 사람들의 마음일 테고 여러분들도 재밌게 보신 분들이 계신다고 하니 정말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또 많이 좋은 글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창석 배우님. 저는 같은 마음이죠. 예, 잘 부탁드립니다. 네, 현봉식 배우님. 예, 저도 같은 마음이고요. 이렇게 기자분들하고 이렇게 대화 나누는 게 저는 두 번째인데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저 연기할 때도 이렇게 얼굴이 안 빨개지는데 뭘 대답하다 보니까 갑자기 얼굴이 빨개지고 이제 약간 좀 되게 힘듭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잘 좀 응원해 주시면 저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화이팅 포즈 한번 하겠습니다.